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며칠간 참 국민들을 굉장히 긴장시켰죠. 더구나 이제 오늘 아침에는 8시부터인가요?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수처에서 뭐 기동대하고 그다음에 뭐 공수처 요원들하고 가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있고,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55 경비단을 통과하고 뭐 100일 경비단을 통과하고, 그리고 마지막 경호처하고 대치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르겠어요. 정치하는 사람들의 판단 잘못으로 혹시 젊은이들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상자가 나거나 그러면 얼마나 또 억울한 일입니까?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이제 굉장히 아주 급속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걸 국민들은 6시간 정도를 오늘 낮에, 저도 이제 어디가 점심 먹으면서 그때 이제 보니까 공수처에서 첫 수상을 오늘 1시 반쯤에 그걸 보고는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비상계엄 그걸 때문에 업무가 정지되었고 있으면은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절차를 갖다가 차례로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공수본 만들어졌고,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지금 법률상으로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급히 서둘려갖고 했는지 정말로 아주 답답하게 했어가지고 저는 몇 번째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차근차근하게 정말로 내란죄 그게 해당되는 건가. 그러니까 내란죄 해당되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, 공수처는 거기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검찰은 벌써 이제 자기들이 수사권 없는 줄 알고 공수처로 넘겼잖아요. 그 절차, 그 다음에 비상계엄 자체가 정말로 그게 이제 내란에 해당이 되는가. 여러 헌법학자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수사를 했는가.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 6시간 정도는 정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긴장시켰었죠. 그래도 다행스럽게 경비단이나 그 다음에 102 경비단이나 5 경비단이나 하여간 좀 상식적으로 서로들 자기 입장들을 너무 세우지 않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키고 있던 경호처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건 이제 정말로 숙명적인 그러한 임무니까 절대 물러날 수가 없겠죠. 그 다음에 대통령도 여러 가지 대통령 측에서도 의견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건 불법적인 체포행위니까,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지역은 거기에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들어가지를 못하죠. 결국은 하여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로 인내를 하고 상식선을 지켜가지고 공수처에서 이제 물러난 것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향후 어떻게 진행됐든 간에 거기에 동원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훈련을 고도로 받은 우리 경호원들, 그 다음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55 경비단 군인들, 그 다음에 101 경비단 경찰들, 각 군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경찰 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우수한 병력들이 거기 인원들이 모여 있거든요. 이런 젊은이들이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지. 그래서 하여간 다양스럽게 생각하는데, 이제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정말로 이 사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, 그 전부터 차근차근하게, 우리나라 이제 좋은 그 머리를 갖고 공부한 사람들 많으니까. 그런데 그 최고 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자꾸 그러니까, 그런 와중에도 다행스럽게 이제 이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,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군대에서 자기들 의견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. 요걸 갖다 참고로 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,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우리 젊은이들, 그러니까 자기들은 뒤에서 뭘 주장하고 예측하지만은 결국은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. 이 젊은이들 한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.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
용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수기청이라고 있네요.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, 수기청을 비롯해갖고 세이브 코리아 뭐 준비위원회 등 1200개 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.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러 가지 국내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고려해서 한 거니까 이걸 점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점검하면서 수사할 수 있다면 수사를 하고 아니면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자교모라고 교수,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, 여기에서도 자기들의 이제 그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.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. 이런 내용으로. 그 세부 내용은 아마 이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, 그 다음에 이건 나는 읽어볼 사람들이 우리 정치하는 분들, 그 다음에 지금 정부 강요들 좀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거 지금 이 상황을 갖다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그 이화여대 5개 동아리 연합선언문도 나왔습니다. 저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뭐 서울대나 연대, 고대 같은 데서 뭐 의견이 없길래 요즘 대학생들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. 뭐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대에서 5개 동아리 연합 선언문이 나왔습니다. 자,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경우만을 상정하고 의회 독재에 관해서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87년 헌법을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장이라든가 중앙지검장이 탄핵되고 그 다음에 29번에 걸친 뭐 거기서는 20번 넘는 탄핵 시도는 국정마비 뭐 예산안의 정쟁 도구마 이런 걸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국회의원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사법부라든가 그 헌법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이런 걸 전부 참고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. 그 다음에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쪽으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냉정하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그게 내란죄에 해당되는가.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런 사항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준비 기일이었네요.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이 정청래가 그 이제 아마 변론 준비 기일에 내는 서류를 보고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물어봤나 봐요.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지금까지 온갖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란죄 가담했다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방첩사령관, 수방사령관 전부 다 지금 구속하고 있죠. 그러면 일단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 이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처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계엄 관련에 해당되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시켜놨으니까 이 사람들 일단 풀어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안보라든가 더구나 또 경찰청장, 서울청장까지 구속시켜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치안적으로도 불안합니까? 이것도 빨리 이제 그럼 일단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은 내란죄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를 진행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서 재의결을 해라
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국회에서도 정말로 내란죄를 탄핵소추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추해놓은 내용에서 빼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게 맞고, 그렇겠죠. 일단은 그 전에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구금시켜놓은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들 전부 다 빨리 풀어주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잖아요. 뭐 그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? 대통령이 도망가겠어요. 그래가지고 좀 밖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좀 안전하게 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구나, 이렇게 인식을 받아야지. 세계에서 지금 그런 유례가 없는 식민지에서 탈출하고 산업화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가에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일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.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차근차근하게 생각해서 일단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탄핵소추를 다시 한번 의결하고 내란죄를 빼고, 그런데 내란죄를 빼면은 대통령의 재직상 형사소추는 안 되니까 그게 자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민들 각 층에서 정말로 헌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있고, 그 다음에 각 대학의 교수들 모임, 지금 여기는 이제 자교모인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인데 정교모라고 6,300명의 교수들 모임도 있죠. 이분도 의견을 표시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저는 가장 다행스러운 게 오늘 우리 앞장서서 위에서 지휘하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앞장서서 몸을 써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. 국가에서 오랫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정말로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국토를 방해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첨단에 쓰는 그런 가장 우수한 병력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로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공수처, 그 다음에 국수본, 검찰 특수본도 잘 한번 전부 다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정말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수사해야 좀 국민들이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을까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.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.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물론 본인들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겠지만은 정확하게, 그러니까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의 정책내가 그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탄핵소추를 정말로 그래도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좀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동의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다시 탄핵소추 결의를 하든지, 그래 안 하면은 원상태로 돌려가지고 국가가 더 이상 국가 이신이 추락하지 않도록,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 나라를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? 어떤 국가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최전선에서 빨리 제자리로 정리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, 국민들은 차분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좀 국민들 제발 좀 평안하게, 국가가 제발 좀 안정되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, 그 좀 시간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 규제하는 법안이나 좀 빨리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집중 좀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